자, 지금부터는 이제 웃음이 싹 가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댓글을 계속해서 도배하고 있는 이슈죠. 특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도 오늘 한마디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야 오늘 기자회견이 이해가 되니까 잠깐 어제 상황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3대 특검법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였거든요. 어제 현재. 예. 근데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안과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 안이 전혀 달랐어요. 네. 그래서 아주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다른지부터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파견 검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룬지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기존에 이제 민주당 안은요. 내란 특검 기존이 60명인데 70명으로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 40명에서 70명으로, 최혜병 특검 20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이제 민주당 안인데 합의됐던 안에서는요.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도 40명에서 10명 증원한 50명, 네. 최혜병 특검도 20명에서 30명. 요게 합의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이 했던 부분이 특검 수사 기간에 네. 대한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도 어떻게 다른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안은요. 특검 수사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 수사 아니 기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기간 기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요. 기간은 연장하지 특검 수사 않는 예, 거. 그러니까 기간. 민주당 안 같은 경우는 최대 60일 네. 연장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안에는 연장 불가능 그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연장 없습니다. 불가능한 걸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검 수사가 기간 내에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네. 그게 이제 바로 네, 이겁니다. 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민주당 안은 특검 수사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한 뒤에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안은 관련 조항 없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 중계에 대해서도 예.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중계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예, 자 민주당 안은요. 내란 1심 재판은 중계를 의무화한다인데요. 합의안에서는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지기현이가 공공질서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네. 중계하지 않겠습니다만 안 하는 거야. 예. 요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근데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양보를 많이 했을까? 그게 뭐냐? 민주당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협조해주기로 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주고받았다. 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안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이었던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네네.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 사전에 몰랐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여론은 급격히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 앞에서 또 이야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여기까지 알려진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예. 기자회견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그런 게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구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 내란의 진실을 구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죠. 그냥 제가 참으면 되죠. 정부 조직부 뭐 좀 천천히 하면 되고 그 패스트 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네. 입장을 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저는 이제 방송을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막 진실 공방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이 됐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 요 뒤가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거는 이제 원안대로 가는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 요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단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였고요. 네. 요 글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막 물었거든요. 또 정청래 대표가 또 한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라고 하라.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이 지금 굉장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대표 정청래 당대표를 향해서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고 하라. 자기한테. 너도 다 알았으면서 왜 너는 모른 척하고 뭐 그런 맥락이죠. 쑥 빠지냐 이런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지금 사과를 한 걸로는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의 주장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예민한 문제인데 그 예민한 도는 얘기로 문제인데, 도는 얘기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읽을게요. 예민한 이슈입니다. 확실히 가야 돼요. 확실하게 가야 돼. 김현정 대변인 백불인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당원과 국민께 본인의 부덕에 소친하며 심심한 사과를 했다라는 대변인의 말이니까 이 부분은 그거는 약간 그 무한 책임의 어떤 느낌인 그러니까 거고. 그 정도까지 지금 사과의 의사표시는 나와 있다. 네. 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일단은 그 합의된 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 합의된 안은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듯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켰던 그 원안, 그러니까 그 기간도 연장하고 중계도 하고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어요?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고요. 지금 표결에 돌입한다.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통과된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 다행이야.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됐어.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이거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건 된 겁니다. 요건 됐는데 요 이제 혼란의 또 뒷수습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 댓글에서도 지금 난리거든요. 일단은 청와대 입장은 밝혀졌잖아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거 밝혀졌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타협이 봉합은 아니다. 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해 네.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렇죠. 정부조직법 이거 패스트트랙 원칙은 6개월이고 내가 잠깐 불편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뭐 수석 등을 통해서 민주당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 왔을 것이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거 쇼붙이지 말라고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이건 아예 그러면은- 야합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장난쳤는지는 네. 밝혀져야 될 것인데 지금 보니까
김병기 의원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원내대표? 그거는 지금 확정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속보를 보기 때문에 속보 지금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속보. 사과.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부분. 아니 그 사과는 내가 볼 때는 예. 당 대표로서 원칙론적인 원칙론적인 입장이죠. 입장이잖아. 것까지 나온 게 지금 현재. 아, 그러니까.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는 좀 수상했던 게 어제 정청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노상원 수첩 관련해 가지고 말했을 때 네네. 송원석이가 뭐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반인륜적 발언을 있어서는 했어요. 안 될 본회의장에서 망언을 했는데 예. 관련해서 기자들이 계속 이렇게 도대체 어떤 뜻으로 얘기한 거냐. 저는 더 기자들이 더 강하게 액션을 취하면서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합니다. 답변 안 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강하게 좀 물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김 원내대표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웃으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 기자들의 정당한 질문을 은폐하는 용도로 사실은 김 원내대표가 이용당해 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뭔가 지금 기류가 이상하다라고 좀 의심을 했었는데 명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거는 좀 취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좀 청와대 쪽을 좀 맡고 있는데요. 그쪽 맡고 있어요? 네. 청와대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 비어 있는데 청와대는? 대통령실 아니 지금 11월 달에 가니까. 미래가 계세요? 이거 땡겼어요? 참 꼬투리 잡고 계시네 지금. 아이고 참 거. 야 지금 댓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돼버린 것 같아. 일단은 일단 그 특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어. 이거는 이게 사실은 본류거든요. 본류는 문제 없어요. 네, 그건 나는 문제 없고. 이걸로서 솔직히 말하면 예. 여러분 정세는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 본류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괜찮습니다. 제 감정 상태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진실 공방 근데 좀 전에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협치랑 이 뭐 봉합이랑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근데 이게 점잖아서 그렇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되게 좀 격앙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협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는 강한 지금 어조로 나무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현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는데 이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 누가 감히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게 무슨 뭐 협치라는 어떤 그 대통령의 통치 수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사기를 쳤다, 자기 개인적인 정치를 했다 그러면 정말 안 된다는 차원의 경고인데 네. 일단 저는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네. 원내대표가. 조금 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 분명히 게 해야 돼. 그 지금 내가 공부가 안 됐으니까 내가 또 불안해 지금 죽겠네. 난리거든요.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조금 부연을 했어요. 그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부분, 그게 뭐 김병기 원내대표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가 포함된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그렇지. 김현정 원내대변인 얘기는 그런 건 아니고 이번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지. 당원과 국민 의원에게 사과한다고 한 것이다. 그렇지. 그거 봐. 내가 쓱 듣기만 해도 내가 정확하게 파악했잖아. 신임기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속보가 나왔으니까 전 아까 전달했던 네. 거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서 네. 핵심은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내란의 진압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그렇지. 성공과 연동된 문제고 제일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서 만약에 당에서 그것도 국민의힘,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청래 대표의 말씀에 빌리자면은 사람 아니니까 악수도 안 한다 이렇게 네. 얘기했던 그 집단들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정부조직법 통과, 이 정무위 관련돼 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만약에 이걸 바꿨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거 국민들의 민의와 그 소위 말하는 정반대죠. 빛의 혁명과는 완전히 배치되고 정반대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 성공과도 완전히 이건 배치되는 일이다 보니까 예. 네. 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은 지금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 행동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협상을 잘못해갖고 처음에는 그 원내대표끼리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합의됐다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오늘에 와서는 합의 아니고 뭐 협의였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말을 좀 바꿔서 비판을 더 받았는데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는 그 출근하면서 일성을 들을 때 조금 요게 따져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고생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고생했는데 지도부의 뜻과 달라서 재협상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거 내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지도부와 법사위와 특위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특위까지도 상의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김병기 대표의 독단 행동인지 아니면 사전에 논의가 돼서 갔는데 사고가 난 것인지는 좀 따져볼 부분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는 있어요. 나는 그거는 뭐 방송을 보는 부분은 보시는 분들의 몫이고 예. 괜히 여기서 섣부른 추측이 들어가면 맞아요. 갈등을 더 키운다. 그건 맞습니다. 네. 예. 정확하죠? 어쨌든 이거 또 추측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추가하는 게 씹어 아니라 보시네. 추측은 하면 안 돼 이제는. 잠시 후에 이제 법안은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예. 될 네, 거고 그게 핵심입니다. 첫째는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거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뭐 하다 보면 그 양보를 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결과에 있어서 어떤 지장이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정도에서 그냥 그렇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구나. 예. 아, 네. 아, 굉장히 그건 또 의원님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말씀이네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칭찬만 해주지 왜 그 앞에. 나답지 않게 나다운 거 아니야? 듣고 보니까 이상하네 그거. 아, 어른스러워. 아, 나는 저는 솔직히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문제 없이 이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서 약간의 좀 삐걱거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에 또 동의가 되긴 하더라고. 왜냐하면 굉장히 그 중요한 정치적 철학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냥 봉합한다고 될 일인가. 그것도 약간 또 동의는 되기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더라고요. 짚어볼 부분들은 여러 개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한 언급만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이 너무 빨라서 지금 아, 보이지가 채팅창 이 않네요. 진짜로 이게 지금 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엄청나게. 실제로 이게 많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화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 합의된 사진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들? 여야 원내대표 같이 이렇게 하는 사진. 거. 아, 예. 네네. 근데 내란당은 뭐 별로 그냥 어두워 얼굴 표정이. 근데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냥 무슨 뭐 금메달 딴 사람처럼 이렇게 웃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치인의 표정은 메시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필요 없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그거를 구태여 이렇게 바터를 하면서 그렇게 네. 밝게 웃는 기본 스탠스 네. 그런 건 좀 최소한 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는 어제 진짜 화 많이 났었거든요. 아, 그렇죠. 와, 이게 가능해? 아 그러니까. 와, 이거 마치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그동안에 완벽히 나를 속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와, 진짜 괴로웠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안대로. 민주당 안대로 이제 예. 통과가 될 테니까 그건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예. 와, 어떻게 그런 안을 그렇게 합의를 할까 또 생각하니까 또 좀 올라오네. 감정적으로 어제 좀 화가 많이 아니 났었어요. 어제 밤에는 다 열 많이 받으셨을 거고 예. 저도 그랬고요. 어제 방송이 막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화가 많이 날 정도의 아주 초특급 사안이고 이게 통합과 야합이 한 글자 차이인데 너무 중요한 게 다른 거거든요. 네. 통합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손도 잡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 맞아요. 정도는. 네. 근데 통합은 원칙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합은 원칙을 쏙 빼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나누는 거 야합이거든요. 받는 것이 그렇지. 이거는 한 글자 차이지만 본질이 다른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건 맞다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또 동의됩니다. 아, 뭐 이 얘기는 일단은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저까지 또 화를 내고 하면 예. 또 그랬는데 이제 그 양쪽이 협의를 하고 발표까지 다 했어요. 원내대표들이. 예.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주고받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되니까 하고서 돌아갔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네, 3대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는 게 이제 비판의 핵심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지금 특검법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3대 특검의 핵심은 기간 연장인데 이걸 이렇게 합의해 왔어? 수정안을 다시 가지고 와. 재협상을 해와라. 지금 협상안은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협상이 파기가 됐습니다. 원내대표 간 합의한 게 파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미스터리라고 봐요. 그 분명히 여야 간에 원내대표 간에 한 것은 기한 연장을 안 하고 네. 수사 인력도 검사 10명 이내에서 증언한다. 네. 그러면 사실은 특검법 개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뭐 더 센 특검법을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걸 합의했다? 정말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안 된다. 이거 다시 협상해라. 이러고 지지층들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또 지금까지 3대 특검의 진행 상황을 보면은 지금 수사기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고 이런 어떤 검사 수사 인력 보강도 다 알려진 거고 심지어는 어떤 범위나 대상도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게 정말 저로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건 오히려 진상조사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병기 이게 설명 가능하지가 원내대표가, 않다는 거지. 왜 이렇게 협상해 왔는가?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특검은 어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 그 수사 대상과 이 문제를 협의한다고 할 때는 통상의 여야 협의하고는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은 자기 생존, 자기 방어를 위한 특검에 대한 일종의 어떤 허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강하게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특검을 지키고 이것을 내란이나 어떤 그 비리에 대해서 종식으로 가려면은 이 부분만큼은 원칙과 명분대로 갔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어떤 피의자가 있는 그런 당의 의견을 수용을 해주냐 이거예요. 난 이 부분에선 정말 미스터리다. 왜 그런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님?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좀 많이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뭐 그런 얘기는 해요. 일단 원내 지도부끼리 1차 협의한 거고 뭐 의총에서 추임받은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네. 최종적으로 협의된 게 아니니까 뭐 결렬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최종적으로 의총에서 추임받은 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도 뭐 김종대 의원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 것이 저도 어제 뭐 협의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좀 뭐가 협의가 된 거야? 그 내용을 봤는데 좀 내용을 보고 좀 놀라기는 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협의를 하나? 그렇죠. 그리고 네. 일단은 이게 협의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도 좀 놀란 것이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어제까지도 계속 얘기가 됐던 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할 때 그 노상원 수첩 얘기할 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했잖아요.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을. 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뭐 죽었으면 좋겠다는 네. 건가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말이 지금 나왔고 이거를 지금 사퇴를 해야 된다. 뭐 지금 뭐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윤리위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뭐 할 수는 있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 내용을 보니까 특검법을 수사기간을 연장을 안 한다. 뭐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일단 기간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건데 이걸 왜 뺐을까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의문이 들었어요. 당내에서도 그 이유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 좀 미스테리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지도부에서 지도부 의견과 전혀 다르다라고 했고 지도부에서도 아마 의총을 거칠 것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야가 어쨌든 이제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는데 이게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뭐 왕왕 있죠? 있죠. 예. 아니 그래도 이런 시츄에이션이라 그러죠. 이런 상황은 정말 그렇죠. 네, 처음 거의 뭐 드문 일이에요. 네. 그 제가 조금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과 그 민주당 당대표 국회 연설을 비교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민주당하고 대통령실하고의 이 긴장 수위가 어디까지 될지 이게 제3자로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 당사자들은 심각하게 왜냐하면 이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그다음에 당대표 간의 갈등이 언론 보도로 나와서 물론 그게 아니다라 그러지만 나온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고 또 무마했다라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방증이란 말이죠.
그런데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원내대표예요?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김병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런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특검법의 수정을 지금 카운터 파트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과 논의하면서 자기 혼자 했을까?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 적실성이 있다라고 봐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원내대표가 어쨌든 해가지고 왔는데 당대표가 지시를 내렸다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관계가 민주당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선에서는 거의 그 파트너 관계지 상하 관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대등한 수준이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이 지금 당내 상황이 굉장히 그 묘하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극단적으로 말이죠. 그 지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있어서 보수의 어머니가 추미애 당시 전 법무장관이었듯이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우파의 삼촌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왜 이게 특검이 길어지면은 지금 지지자들은 아주 좋아하고 뭐 환호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을 너무 이렇게 연장하고 또 연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왜 10명 이내에서만 증언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네. 검찰 개혁이 뭐예요? 결국 검찰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 기소권도 분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막 몰아붙이면서 특검법 개정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더 강하게? 더 강하게 갈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왜 그러면 검찰 개혁이 안 되네? 적폐청산을 누가 했어요? 결국 검찰이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상황을 또 지금 되풀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은 합리적 진보라고 하는 민주당 내 인사들의 문제 의식이 아닌가. 넘어가기 전에 혹시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까 혼자만 그 결정 내렸을까라고 이제 대통령하고 난 조율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뭘로 유명했냐면 지금 와서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비명 행사에 가장 그 제1선에서 했다라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김병기 의원이. 그래서 사실은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그 심지어는 뭐 아들 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막 그런 시끄러운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뭐 일각에선 그런데요. 이게 명청 뭐 그런, 명청 교체기 뭐 이런 그 거요? 프레임이 나오긴 하죠. 이게 예. 지금 명청이 아니고 병청이다. 그러니까 김병기와 청청래, 청병이라 그러든가. 아무튼 뭐 그런 뭐 중국고사에 상황으로. 병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그 오히려 국민의힘은 참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도 그렇지만 존재감이 오히려 더 떨어지면서 그 안에서 지금 승자들 간의 이 권력 투쟁까지도 그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네. 일련의 긴장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은 본인이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자기는 그런 식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건데 네.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특히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생각은 다르고 또 여기서 네.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여의도에만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충정로에도 대통령이 있다는 거예요. 충정로는 누구예요? 뉴스공장이 충정로에 있어요. 아. 네, 뭐 충정로에 그런 있죠. 말까지 충정로 지금 역에 나올 있죠. 정도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네. 보면은 상당히 그 뭐라 그래 그 냉소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네. 도와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당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는 네, 네. 주제예요, 이거. 아니 그런데 네. 그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적폐청산 프레임하고 동일시하거나 비교하는 데는 상당히 논리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특검의 어떤 그 성과가 약화되거나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한국의 여론 지형상 이 극우 세력의 부활은 불에 보듯 뻔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바른정당이 나와 있는데 포용하지 못하고 새누리당으로 복귀하면서 보수의 기사회생이 결국은 이후에 어떤 그 모든 개혁을 블랙홀처럼 집어삼켰던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엔 주목해야 될 흐름이지. 네. 적폐청산을 오래 했던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오히려 무너진 측면이 있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개혁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만일에 이 특검법에 있어가지고 애초 출발한 취지에 어떤 미흡하거나 이것이 불완전한 것이 소위 말하는 국민 통합의 이름으로 합리화되거나 포장이 되는 사태가 생긴다. 네. 전 이거 한국 정치에서 두고두고 아마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은 이런 어떤 그 내란의 어떤 국면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어떤 그 내란을 종식하는 역설적 방법이 내란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응징. 오히려 특검이 그런 것들을 더 단축하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요, 제가 잠깐만 그 기본적인 원칙. 이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우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원님하고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니까는요. 근데 통합의 이름으로 얼버무리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특검이 짧아지면 극우 세력이 부활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게 아니고 이게 참 역설인데 그때를 다시 복귀해 보자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이준석 당대표가 넘어오는 그 순간에 오히려 스스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 탄핵의 강을 건너고자 했던 그 노력이 오히려 그 받아들여졌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둘 때만 하더라도 누가 지지를 했느냐 중도하고 호남에서 지지가 많았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변질이 된 거지 이게 극우 세력이 부활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특검이 짧아진다 그래서 극우 세력은 부활할 수 없는 아니, 이 부분에 세력이에요. 네. 제가 이 검찰의 진술서나 이쪽에 보면은 계속 이 특검의 균열을 내고 이 특검은 위헌이라는 지금 주장을 내세우며 이 윤석열 측에서는 위헌 청구 소송이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란 재판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특검의 어떤 저 흐름이 약화되거나 물러서는 모양을 비춰지면은 그 세력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중요 가담자들이 진술 거부하는 게 길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 여기서 오는 악영향이라는 건 눈을 보도 뻔한 거예요. 불을 네. 보도. 알겠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지금 큰 사건이긴 해서 똑같이 질문이 나왔어요 기자회견에 대통령 입장이 대통령 나왔거든요. 아까 이제 대통령과 뭔가 교감 있는 거 아니냐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협상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게 이제 의심의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대통령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특검법 여야 합의안 된 거를 나는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3대 특검법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연계해서 협상하는 것을 내가 시키지 않았다. 선을 그었어요. 일단 이거 무조건 다시 협상을 해와야 한다는 이제 지침이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조직법 같은 거 빨리 통과시켜야 되니까 야당이 협조 구하면서 대신 야당에 줄게 특검법을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주는 거, 요걸 이제 받은 그러니까 연계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근데 거죠. 또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게 내가 혼자 있을 리가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은 확인되지 않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곧 대통령이 밝혀지겠죠. 어떻게 이거 나도 오케이 했어요라는 소리는 절대 할 수가 그쵸, 없는 거죠. 질문에. 그리고 네. 상권 분립이고 당에서 하는 일을 대통령 원래는 다 옛날부터 왈가왈부 좌지우지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시켰어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이슈죠. 겉으로는. 그 정도는 네. 아는 거죠. 아니 이 문제는 오히려 대통령의 어떤 발언보다는 우상호 정무수석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저 정청래 대표하고 의견 충돌을 했던 건 우상호 정무수석이니까. 네. 그리고 나는 지금 용산에서 기현상 중에 하나는 기자들이 대변인한테 취재를 안 하고 우상호 수석한테 주로 취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인실을 거쳐야 되는데 직접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이 언론하고도 그렇고 여당하고도 그렇고 오히려 그쪽을 조금 더 유심히 취재해보고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예.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과의 어떤 파워 게임이냐, 뭐 명청대전 이런 말씀을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대통령실 쪽에 연락 닿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전혀 그런 기류가 없다고 그러고요. 물론 뭐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없거든요. 저는 그냥 갈등이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과장해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대통령은 뭐 지금 기자회견에서도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협치랑 야합이 다르다. 내란의 진실 규명은 다른 사안과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란 사건만큼은 예전에 어떤 무슨 그 국정농단 사태 이때와는 전혀 다른 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건 국가의 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어쩌면 이 내란 특검이 기간이 연장되고 더 센 특검이 되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 문제를 제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면 네. 이게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적인 위상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더 센 특검이 아니라 뭐가 됐든지 해서 진실규명을 완벽히 끝내야만 네. 국민들이 아무런 이 부분에 대한 더 이상의 의구심이 남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진실 규명을 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네.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마 그 더 센 내란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란 특별 재판부라든지 또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과연 중도층이 100% 공감할까에 대한 그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참 흥미로운 게 그 원내대표 막 선거할 때 그리고 당선될 때 뭐 그때 이제 아들 관련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취업 청탁 뭐 이런 게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그때 여론이랑 지금이 와 완전히 한 180도 달라져 갖고 그때는 그러니까 뭐 아들 비리 청탁 관련 뭐 얘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뭐 누가 있냐고 그런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은 또 거의 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론이 좀 안 좋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